주식 인사이드.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공시 보는 법에 대한 강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시 보는 법, 공시 워낙 이제 광범위한 공시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공시 중에서도 좀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 주식을 오래 했다고 하더라도 주주 배정의 유상증자에서 뭐 기준일이 뭔지 등등등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오늘 강좌를 여러분들이 끝까지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혼자서도 충분히 이 공시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공시에 대한 예시는요, 예시 종목은 CJCGV 요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CJCGV가 오늘 마이너스 21% 급락이 나왔어요. 예, 급락이 나온 이유는 주주 배정 유상증자 공시가 떴기 때문입니다. 참 옛날에는요, 증시 초반에, 한국 증시 초반에는 주주 배정의 유상증자 공시가 뜨면 오히려 상승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증시 초반에는요. 상당히 회사들이 증자를 가지고 열심히 했고요. 거의 뭐 상장회사들 거의 뭐 40% 정도는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가지고 진행을 했죠. 왜냐하면 이제 증시 초반에는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게, 이 주식을 사면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있구나, 저 가격에. 저 권리를 사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주주 배정의 유상증자를 가지고 공시를 때려도 주가가 아주 과거에는요, 진짜 오래됐죠. 그때는 이렇게 급락을 하지 않았는데 금융위기를 겪고 이러면서 투자자들이 좀 산전수전을 겪고 난 후에 지금은 이제 이런 주주 배정의 주주 배정의 유상증자 공시가 뜨면 주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아니 왜 우리한테 손을 벌려? 회사에서 그냥 좀 알았어, 좀 자금 조달을 좀 하시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전문 투자 회사들한테 투자를 받거나 아니면 혹은 은행에다 그냥 대출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좀 해결을 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급락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또 증자의 목적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주주 배정 유상 증자를 하더라도 또 상승하는 경우들도 간혹 있기는 합니다. 현재도요. 자, 일단은요, 이 증자를 가지고 한 이유도 잠깐 살펴볼까요? 자, 보시면요. 일단은 이 CJ CGV 뭐 재무제표를 한번 보시면 좀 최근에 수익이 안 좋습니다. 그죠? 1분기 같은 경우도 수익이 적자가 나왔고, 2분기 같은 경우는 아직 실적 발표를 안 했지만 올해 2분기 같은 경우도 좀 우울하죠. 왜 그러냐면 영화 티켓 값을 가지고 또 올리다 보니까 좀 반발 심리도 있는 거죠. 요즘 OTT로 너무나 많이 보잖아요. 넷플릭스 워낙 많이 보기 때문에 극장 수익이 좀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실적이 좀 빨간불로 마이너스로 이렇게 적자가 좀 뜬 상황이고, 그런데 증자를 한 이유를 가지고 살펴보면 여기 보십시오. 부채 비율이 1분기에 912%, 900%에 육박을 합니다. 부채가 좀 상당히 좀 과다하죠.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주주들한테 좀 손을 내밀게 됐다는 그런 내용으로 좀 보시면 되고요. 오늘 강좌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이제 공시를 보는 거기 때문에 공시 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하단에도 남겨놓겠지만 여러분들이 DART라고 검색을 치시면 자, 다트 사이트가 나옵니다. 자, 다트가 나오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CJCGV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CJCGV 종목에 대한 공시들이 쭉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유상증자 결정한 거 이 공시가 있죠.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이 사이트 오셔가지고 보셔도 돼요. 다트 같은 경우는 금융감독원에서 관리를 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다트 같은 경우는요, 상장회사, 비상장회사 다 볼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고 있는 KIND 요 사이트 같은 경우는 한국거래소에서 관리하는 사이트입니다. 우리는 주식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을 우리는 매매를 하잖아요. 비상장 종목을 우리가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KIND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두 개의 사이트 주소는 여러분들 영상 하단에 다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공시를 한번 실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게 되면요. 자, 공시가 유상증자 결정해가지고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있죠. 나중에 보시면 이게 정정을 하게 되면 계속 여기서 정정 유상증자 해가지고 계속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하나만 있다는 거는 이게 척공시라고 하는 거고요. 자, 첨부 서류라고 해가지고 이 첨부 서류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내용에서는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항상 여러분들이 공시를 볼 때는 첨부 문서가 뭐가 있는지를 한번 보면서 첨부 서류도 한번 보면서 첨부 서류가 이제 예정 발행가 산정표로 해가지고 또 첨부를 또 해놨죠, 그죠? 이렇게 첨부를 해놨고 그리고 이사회에서 회의를 했다는 내용, 의결을 하고 나니 유상증자 결의를 했다는 내용에 대한 첨부 증빙 서류가 있습니다. 그것도 확인을 하시고요. 자, 다시 원문으로 돌아가가지고 자 유상증자 결정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요 유상증자 결정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이 있고 신주의 종류와 수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자 신주 유상증자로 발행을 해야 증자라고 하는 거는 자본금을 늘린다는 거잖아요. 주식을 발행을 한다는 겁니다. 이 발행할 주식의 신주 유상증자를 통해 가지고 발행할 주식 수가 7,470만 주라는 겁니다. 상당히 많은 주식 수를 발행을 하죠. 자, 그리고 한 주당 액면가가 500원짜리라고 하는 거고요. 증자전 발행 주식 총수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시장에 거래가 되고 있는 주식수 4,772만 주가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죠. 자, 시장에 거래가 되고 있는 거 거의 2배로 지금 현재 유상증자를 통해 가지고 신주를 발행하겠다는 거고요. 자, 자금 조달의 목적. 자, 요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볼 때 자금 조달의 목적이 좋으면 주가가 또 상승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자, 요 한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시설 자금이 지금 1,000억으로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증자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운영 자금으로 900억을 사용을 하겠다. 채무 상환 자금으로 3,800억을 사용. 요걸 보시면요. 이 유상증자의 목적은 채무 상환 자금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죠. 가장 높게 잡아놨어요. 3,800억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채무로 상환을 하겠다라는 거고 자, 요 목적이라는 건 또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유상증자가 청약이 되고 난 후는 이 목적에 이 금액을 써놨는 걸 가지고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청약 전에 정정 공시를 통해 가지고 수정을 하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주들이 청약을 받기 전에 이 목적에 대한 자금의 목적에 대한 조달의 목적에 대해 가지고 수정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자 요거대로 만약에 청약을 받으면 요거대로 자금을 그대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집행을 하지 않으면 한국거래소에서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증자 방식은 자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무슨 내용이냐면 주주한테 무슨 우선적으로 권리를 주고요. 만약에 주주들이 참여하지 않는 실권주는 일반 공모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가 아무나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모로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요. 자, 6번째 신주 발행 가액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7,630원으로 돼 있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확정이냐 예정이냐는 거예요. 이 확정이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확정이 최종 금액이고 발행가라는 거고요. 이 예정이라고 하는 거는 예정이라고 적어 놓으면요. 이 가격은 얼마든지 수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거는 예정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확정된다. 확정은 언제 되느냐? 2023년도 9월 1일 날에 확정이 된다. 자, 9월 1일 날에 확정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게 확정 예정일이 그냥 또 9월 1일로 지정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약 날짜하고 맞물려 가지고요. 청약 전에 확정을 하는 거거든요. 날짜를 정해 놓는 거고요. 그리고 발행가 상정 방법은요. 이렇게 해가지고 24번 해가지고 투자 판단에 참고할 만한 사항 해가지고 이렇게 산정 방법 참조를 해라고 해놨죠. 한번 아래로 내려보겠습니다. 자, 24번이죠. 24번 해가지고 신주 발행가 산정 방법. 자, 아까 전에 7,600원이라는 이 금액, 7,630원이라는 금액이 자, 예정 발행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정 발행 가액을 가지고 저 7,600원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 넣는 게 아니라 자, 기준 주가에다가 할인율을 가지고 적용을 하고 이렇게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20일 날에 이게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직전 거래일인 6월 19일 날을 기산일로 해가지고 요걸 한 달 전에 또 산술 평균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이제 가중 산술 평균 주가 및 기상일 종가. 여러분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복잡해지는데요. 그냥 한마디로 그냥 할인율을 가지고 25%를 적용을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예정 발행 가액하고 여기 보시면 뭐 1차 발행 가액하죠. 1차 발행 가액 같은 경우는 1차 발행 가액은 언제 결정이 되느냐? 신주 배정 기준일. 그러니까 신주 배정 기준일 요거에 대한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개념은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러니까 신주 배정, 그러니까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날, 그 날을 가지고 상거래일 전을 가지고 기산일로 해가지고요. 거기서 또 해가지고 1차 발행 가액을 결정을 합니다. 그걸 기산일로 해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할인율은 25%를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발행 가액도 아무 날짜로 하는 게 아니라, 2차 발행 가액은 청약일, 청약 날짜 있죠. 그러니까 주주들이 돈을 가지고 납입하는 날짜, 그 날짜 또 3일 상거래일 전날에, 그래서 전날을 가지고 9월 1일을 가지고 기산일로 해가지고 또 요 날짜를 가지고 또 냅니다. 그래서 청약하기 전에는 이제 여러분들 공시가 뜹니다. 이 위상증자의 확정 금액, 확정 발행 가액. 그러니까 1차 발행하고 2차 발행하고 해가지고 거기서 낮은 금액, 여기서 낮은 금액으로 해가지고 최종 확정 발행 가액을 가지고 지금 여기 설명하다가 내려갔죠. 자, 그러니까 뭐냐면 앞으로 이 7,630원이라는 금액은 지금 한 2달이 넘는 시간으로 이게 소요가 된단 말이에요. 계속 시간이 아직 이제 6월 달이고, 결국은 이제 9월 1일 날에 이제 확정이 되는 거예요. 거의 2달이 넘는 시간이죠. 확정이 되는 거고, 어디까지나 예정 금액일 뿐이고, 이 확정 발행은 이제 여러분들이 청약하기 전에 1차 발행 가액하고 2차 발행 가액의 낮은 금액으로 해가지고 발행이 확정이 된다는 거고요. 이게 사실은 그래요. 지금 CJ CGV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코스닥이라든지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이 보통 보면 할인율을 저렇게 25% 그냥 30% 미만으로 해야지 적용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저거는 사실은 관례거든요. 이게 이 주주 배정의 유상 증자는요. 사실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해도 자본시장법에 위배가 안 됩니다. 회사 마음대로 해도 사실은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주주배정 유상증자일 때만 그래요. 주주배정 같은 경우는 주주들이 피해를 입지 않잖아요. 가격을 예를 들어서 낮게 하더라도 피해를 입지 않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100%입니다. 모든 상장회사들이 기존의 관례대로 우리는 저렇게 할인율 25% 적용을 해가지고 복잡하게 여러분들 계산하기 상당히 복잡하죠. 복잡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확정 금액을 낼 겁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요. 신주 배정 기준일, 7월 31일인데, 자,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자, 네이버 달력 한번 봅시다. 네이버 달력이고요. 자, 여기 보시죠. 다시 한번 봅시다. 7월 31일이잖아요. 뭐냐면, 자, 네이버 달력에 지금 7월 달입니다. 지금 6월 달인데 7월 31일 날이 이 기준일이잖아요. 신주 발행 기준일이라고 하면 주식은 D 플러스 2일 결제일이란 말이에요. 자, 31일이면요. 거래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27일. 자, 28일 날에는 권리락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31일이 기준일이면 저 유중이 기준일이잖아요. 저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요. 저걸 잘 주식을 오래 했는 분들도 자꾸 이해를 못하래. 그럼 뭐 언제까지 보유를 해야 됩니까? 주식을 언제 보유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자꾸 묻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냥 공시만 보고 판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로 하셔야 돼요. 자, 거래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31일이 기준일입니다. 그러면 주식은 D 플러스 1 결제일이니까 자, 27일 날, 자, 이거는 그겁니다. 토요일이고, 일요일 빼버리고, 자, 27일 날에 사야지, 31일 날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7일까지 이날의 주식을 요 날에 보유를 하고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28일 날 팔아도
자, 27일까지 보유하고 28일 날에 팔아도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고요. 자, 28일 날에 주식을 사는 사람들은 31일이 기준일이기 때문에 28일에 사는 사람들은 주식을 못 받습니다. 유상증자를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권리락이라고 하거든요. 28일에는 왜냐하면 증자를 못 받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요 날에는 이제 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권리락이 발생을 하는 날이다. 그리고 30일은 기준일이고 주식은 27일까지 보유를 해야지 된다. 왜냐? D+1 결제니까. 자, 하나 더 예를 들어가지고 자꾸 요거를 헷갈려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기준일이 그냥 평일로 칠게요. 기준일이 20일이라고 칩시다. 기준일이 20일이라고 하면 18일 날까지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8일까지 보유를 하고 18일 날 보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증자를 받습니다. 자, 그럼 19일 날에 권리락이 생기겠죠. 기준일이 20일이면 하루 전날에 19일 날에 권리락이 발생을 하고 18일까지 보유를 해야지. 자, 20일날, D+1날, 20일날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18일날까지 주식을 보유를 해야지 주주 배정의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완전히 이해하셨죠? 요거를 진짜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제가 2번이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고요. 자, 한번 공시를 한번 또 계속 봅시다. 자, 한 주당 신주 배정 주식수 해가지고 자, 1.4로 나와 있죠. 자, 요게 뭔 이야기냐면 한 주를 가지고 있으면 1.4주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10주를 가지고 있으면 14주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이해하셨죠? 그리고 한 주당 신주 배정 주식수고 그 밑에 우선 배정 비율 해가지고 우리 사주 조합원 있죠. 자, 요것도 여러분들이 뭐 CJ, CGV가 아니더라도요. 다른 회사들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자, 요게 우선 배정을 하는 회사들이 있고 안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게 좋느냐? 요거는 하는 게 좋습니다. 이 책임 경영으로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주, 그러니까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받아야 돼요. 예, 받게 해야 되지. 보면 이제 코스닥 종목들 보면 여기 영인 회사들도 많이 있다는 거 받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자, 청약 우리 사주 조합이 9월 6일 날에 있고, 그리고 이게 청약 예정일이라고 하는 거는 자, 그러니까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요. 예정은 이 공시를 여러분들이 항상 보실 때 예정은 무조건 수정이 될 수 있다. 언제든지. 그러니까 예정은 조정을 해버리면 돼요. 날짜를. 그래서 확정이냐 예정이냐. 그게 좀 중요한 부분인데 어떻게됐거나 예정으로 돼 있잖아요. 청약 예정일이 9월 6일. 여기 뭐냐면 요거는 본천 청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날에 9월 6일 날부터 해가지고 9월 7일까지 뭐 예정일이지만 만약 확정일이라고 치면 이틀 동안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계좌에 만약 CJ, CGV를 받을 수 있는 주주 배정의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내가 권리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연날에 여러분들이 증권사 계좌에다가 출금 가능한 금액을 넣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요 금액에 맞춰가지고 1.4주로 해야지 1.4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의 1.4배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가지고 그 금액을 요 날에 넣어놔야 되는데요. 이게 여러분들이 청약을 가지고 신청을 하고 HTS로 다 가능한데 요거는 제가 요것도 설명을 그냥 바로 드려버릴게요. 요것도 또 모르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요. 요거를 그러니까 청약을 받고 싶은데 이 청약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또 묻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헷갈려야 돼요. 납입이라고요. 납입일은 이제 9월 14일로 돼 있는 거죠. 이 납입일이라고 하는 게 납입일은 여기 보시면요. 대표 주관회사가 지금 현재 세 군데 증권회사가 있잖아요.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신한 이렇게 있는데 이 회사들이 정리를 해가지고 이 납입이라고 하는 거는 증자를 다 돈을 모아가지고 요 날에 이제 회사에다가 다 입금을 해주겠다는 날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증자를 받는 사람들은 요 날짜에 여러분들이 HTS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 청약을 받겠다고 하고 돈만 그날에 넣어두면 되는데요. 제가 이제 HTS에 잠깐 좀 찾아볼게요. 청약을 어떻게 받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뭐 스샷을 찍어 놓은 게 있어가지고요. 자, 요걸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 보시면요. 일단 유안타증권 같은 경우는 6208 화면을 가지고 열게 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CJCV가 이제 청약 날짜가 됐는데 저 날짜가 됐는데 여러분들이 이 권리가 있다고 하면 여기가 뜹니다. 여기 떠요. 뜨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거는 뭐냐면 옆에는 이제 신주 인수권을 거래를 하는 거. 그러니까 신주를 인수권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거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거래를 하는 거는 7421 화면입니다. 여기서 내가 만약에 증자의 주주배당 유상증자에 청약을 하기 싫다. 뭐 돈 주기 싫다. 그냥 안 할래 이러면 그 신주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시면 되죠. 그 신주 거래일에 여러분들이 7421 화면에다가 해서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자, 키움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키움 같은 경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0830 화면 같은 경우는 예약 신청을 하는 거고요. 자, 본 청약을 가지고 하는 거는 0810 화면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신청을 누르고 자, 기준일을 체크를 하고 난 후에 여러분들이 여기 청약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 화면에서 하면 돼요. 그리고 상장 전에 상거래일 전에 만약에 공매도를 할 때는 0306 화면에서 하면 된다는 거고요. 자, 제가 요 화면을 제가 요 화면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신주이스 거를 가지고 좀 매도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0337 화면을 가지고 열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조금 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대표 주간 회사가 있으면 이거 혹시 뭐 한국투자증권이면 한국투자증권으로 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청약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증권사 그대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안타증권을 쓰고 있거나 키움 증권을 쓰고 있으면 그 증권사에다가 HTS에서 여러분들이 청약을 신청을 하고요. 그리고 돈을 가지고 그 금액만 넣어 놓으면 청약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납입일이라고 하는 거는 납입일은 여러분들하고 상관없다고 했죠. 이거 납입일은 9월 14일이라고 하는 거는 청약은 9월 7일 날 끝납니다. 그죠? 물론 이제 예정일이지만 이건 수정이 될 수가 있지만 9월 7일 날 끝나면 이제 그 돈을 회사에다가 입금하는 날이 납입일이라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초과 청약이라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0.2주, 한 주당 0.2주를 가지고 배정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 여러분들이 자, 11로 올라갈게요. 설명을 좀 드리면 자, 청약에서 자, 9월 6일부터 9월 7일까지 뭐 예정일이지만 이날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대로 청약을 한다고 하면 변동 없이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청약을 신청을 할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1.4주, 한 주당 1.4주 뿐만 아니라 플러스 20%를 더 초과 청약을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청약이 안 되면 환불을 해주겠죠. 그 환불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약간 납입일이라고 했죠. 9월 14일 날에 회사로 입금이 될 때 그때 이제 뭐 청약을 가지고 안 한 거는 이제 그게 이제 그 환불 조건이 되는 거거든요. 초과 청약 신청분에 대한 이제 그 날짜도 보통은 이제 납입될 때 이제 환불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 이게 배당 계산이라고 하는 거는 배당금이 계산되는 그런 날짜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1월 1일 날에 그 배당금이 계산되는 날짜다. 그러니까 12월 결산법인 같은 경우 그렇고 만약에 이게 만약 6월 결산법인 같으면 7월 1일이 되겠죠. 결산법인이 12월 결산법인이니까 자 1월 1일이다라는 거 하는 거고요. 신주의 상장 예정일 자 이게 중요합니다. 9월 27일 날. 자 9월 27일 날에 이게 상장이 되면 자 만약에 증자에 참여했다고 칩시다. 자 9월 27일 날 한번 달력 한번 볼까요? 9월 27일이잖아요. 자 9월 27일 같으면요. 자 9월 27일 날에 상장이 된다고 하면 만약에 저걸 가지고 이제 참여를 했다. 만약 참여를 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매도는 25일부터 할 수 있습니다. 25일요. 자, 보시면요. 자, 유안타증권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7416 화면입니다. 자, 신주이수권은 7421 화면이고요. 자, 7416 화면이 자, 공매도 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참여했다고 하면 공매도를 하시면 되고요. 보시면 0306 화면입니다. 0306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권리 그 공매도 하면 됩니다. 0306 화면이라는 거고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상장 예정일이 중요하다. 상장 예정일에 D+2 결제이기 때문에 이틀 전부터 여러분들이
만약에 참여한다고 하면 매도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매도할 때는 여러분들 일반 주문이 아니라 그 권리 입고 매도라고 HTS마다 다 있습니다. 그쪽에서 매도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신주인수권을 가지고, 자, 여기서 요걸 봐야 됩니다. 요걸요. 여러분들이 공시에서. 자, 여기서 그 신주인수권 증서 상장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2023년 8월 16일부터 8월 24일 이렇게 주잖아요. 기간을요. 보통 5일간 이렇게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주주 배정에 청약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내가 만약에 청약을 안 받는다고 하면 이걸 가지고 매도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HTS 상에서 여러분들이 신주인수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면 됩니다. 자, 이걸 몰라가지고 그냥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을 가지고 버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8월 18일부터 8월 24일까지 이게 되면 여러분들이 유한타 증권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 자, 유한타 증권은, 자, 여기 보시면 7421 화면 보면 수익증권 신주인수권 매수 매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주인수권 매도 가능해 여러분들의 들어올 겁니다. 들어오면 저 날짜에 들어오면요. 저 날짜에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키움 같은 경우도요. 역시 마찬가지인데 키움증권, 자, 여기입니다. 0337 화면에서 신주인수권을 가지고 매수도 할 수 있고 매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신주인수권 밑에 이제 대표 주관회사들 중개를 하는 게 이제 대표 주관회사들이 그대로 중개를 해준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사회 결정일 6월 20일 날에, 자, 이 공시가 6월 20일 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결의를 하자마자 바로 공시가 뜬다고 봐야 돼요. 뭐 사회이사가 뭐 3명 참석했고 불참은 1명 했고 뭐 감사가 참석을 했고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증권신고서 제출 대상 신고서 제출해야 된다는 거고요. 주주 배정의 유상증자에다가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으로 해가지고 6월 21일. 자, 공시가 뜬 다음 날부터입니다. 이 공시는 장이 끝나고 나니 떴죠, 그죠? 그 다음 날부터 21일부터 9월 1일까지 해가지고 공매도를 치게 되면 청약이 금지된다. 이 조항을 왜 넣어놨냐면, 아까 전에 발행 가액 있죠. 발행 가액 7,000원 해놨습니다. 그걸 더 낮게 하려고 하면, 발행 가액을 낮추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를 빼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공매도를 가지고 열심히 쳐가지고 발행 가액을 낮출 수가 있단 말이에요. 최대한 낮춰놓고 나니 사게 받아가지고, 그죠? 그리고 이제 유상증자를 참여를 해버리면 이건 너무나 불공평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를 치게 되면 청약을 못 받습니다라고 이렇게 딱 해놓습니다. 날짜를 가지고요. 자, 이걸 의무사항입니다. 이렇게 해놔야 돼요. 자, 그리고 요런 내용입니다. 공시 다 봤네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 지루하더라도 끝까지 보셨으면 여러분들이 주주배정 유상증자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 혼자서 충분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는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열심히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여러분들 투자의 매매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